도시락 업체 스노우폭스 김승호 대표님께서 그때 한참 갑질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었고, 뭐 조연아 전 대한항공 전인가요? 다시 뭐 복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연아 부사장 이 갑의 어떤 시발점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갑질에 대한 엄청난 기사가 올랐는데, 이때 그 도시락 업체 스노우폭스 김승호 대표님이 이런 안내문을 붙였었죠. 내 직원들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어떤 개념의 글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그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독을 느끼는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이제 너무 잘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정 노동을 하는 이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참 대변을 좀 잘해준 것 같고, 또 얼마나 지금 이게 아픈지도 짧은 글이지만 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금쪽 같은 자식이라는 표현, 정말 갑질을 하는 그 사람들은 금쪽 같은 자식이었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는지 얼마나 우리가 답답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참 이 감정이 소비된다라는 거 얼마나 이게 아픈 건지. 육체적 소비도 힘듭니다. 분명히 육체적 아픔도 참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밴드를 붙이고 우리가 고쳐줘야 될 곳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 아픔, 감정적 고갈이 더욱더 우리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감정 노동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서비스 업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감정 노동자들의 가장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거의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들로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고객들한테 무조건적인 웃음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객이 아무리 아프게 하더라도 이렇게 웃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말 그대로 웃는 가면을 쓰고 계속 그것만 이제 자기가 쓰고 있다 보니 실제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은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억눌러 있으면서 생기는 아픔입니다. 그것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인데, 대부분의 감정 노동자들이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려있죠. 우리 호텔에 가더라도 백화점에 가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고객들이 엄청난 많은 수가 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웃어줘야 되죠. 그리고 또 그 고객들이 화를 내거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고쳐줄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고객들 입장에서 갑질을 하면 사실 어떻게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대답 안 한다고, 혹은 내가 지금 화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무릎을 꿇혀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사건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리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안으로 얘기를 해놓았지만 또 간단하게 한번 더 얘기 드리면은, 그 가면을 벗고 나라는 감정을 충분하게 내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시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벗는다는 얘기는 직장을 떠나서 일을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눈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자연을 본다든가 꽃을 본다든가 먼 어떤 산 쪽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가서 좀 오랜 시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시각적으로 약한 좀 예민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푸는 방법을 잘 자기가 찾아서 선택을 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마스크를 벗고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나 그런 그 듣는 영역에 있어서 좀 자기를 스트레스를 없애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촉각적인, 감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몸에 몸살기로 오거든요. 몸이 너무너무나 막 힘들게 오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옛날에는 뭐 경락이라 했나요? 이렇게 몸을 풀어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또 그런 방법도 좋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주물러주고 또 자녀들이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어깨, 다리, 팔다리 주무르면서 그 감각적, 촉각적으로 풀어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숨도 우리가 인헤어 들어 마시고 엑스헤어 내쉬는 이 쉼호흡, 이것도 뇌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 연수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호흡이라는 것. 그러니까 호흡을 기본으로 했을 때에 이 뇌 전체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길게 넣어줬다가 길게 빼주는, 이것이 우리 명상하는 분들도 이제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 자체가 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맑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터, 감정을 충분하게 소비했던 이렇게 소비했던 곳을 떠났을 때는 그 감정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스킬은 정확하게 시각적이냐, 청각적이냐, 아니면 촉각적이냐 라는 영역에 내 예민도를 보고, 물론 다 예민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스트레스로 쌓이는지도 좀 사실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챕터 3 3장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위에서 30위까지 감정노동자들을 봤을 때 객실 승무원, 항공기 객실 승무원, 그 다음에 간호사, 비서, 사회복지사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는 1순위부터 조사했지만 저는 0순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0순위는 바로 엄마라는 직업이다. 제가 이 얘기를 올렸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아빠는 왜 아느냐라고 하지만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빠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아빠들은 혹은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비율이 그 아내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감정을 소비를 했으면 감정을 또 채울 수 있는 친구나 혹은 회식이나 이런 것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직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감정 소비가 계속 연장선에 있거든요. 심지어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서 주부분들이 그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도 사실 그것이 아빠들이 하는 그런 대인관계의 어떤 교류냐, 그게 아니죠. 그것도 오히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는 모임이 많거든요. 특히 학업, 아이들의 학업. 그러니까 엄마들의 모임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아이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고 내 뒤에 있는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내가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뒤에 있는 그림자가 지는 그 그림자, 나는 사실 그 그림자가 더 많이 길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엄마라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건강해지면 사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건강해지는 어떤 영역이죠. 그러면 아이들도 혹은 남편들과에도 좀 마음적 여유가 더 생겨서 가정이 빨리 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그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감정노동, 아빠도 엄마도 심지어
사춘기를 겪는 자녀도 사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또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쓰면서 서로를 바라봐 줬을 때 진짜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혹은 또 그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